조금 오래된 얘기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온타리오주 폰힐에 사는 3명의 고등학생들이 고장난 차를 7km나 밀어주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7km라고 하면 경복궁 정문에서 한강다리 중간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걸어가기도 먼 거리죠. 그런데 차를 밀면서 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짧게 설명드리면요. 이 학생들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연기가 나는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옆에 한 여성이 쩔쩔매고 있었고요. 그녀는 가진 돈이 없어서 견인차를 부르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갔던 학생들이 그녀와 얘기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그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의 제안으로 차를 집까지 밀어다 준 것입니다. 7km를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됐고 학생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늘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동적이고 재밌는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뒤에서 누가 조명을 비치고 있지요? 이 조명의 주인공은 여인을 돕고 있는 학생들을 또 그 뒤에서 돕고 있는 한 남성입니다. 그도 역시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다 오밤중에 고장난 차가 있는 것을 보고 멈추었던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차를 밀기로 하니까 그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깜깜한 밤인데다 혹시 뒤에서 차가 들이박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비춰주면서 7km를 따라간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위급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어그레시브한 것도 있고 도와주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패시브한 것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후자입니다. 한국도 후자이고요. 위급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가 아니고 도와주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쪽입니다. 하지만 캐네디언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남을 돕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학생들처럼요. 그래서 감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생기면 피난민들을 잘 받아줍니다. 시리아 내전 때는 피난민을 환영하기 위해 트루도 총리가 공항까지 나간 적이 있을 정도니까요. 요즘은 우크라이나와 터키 피난민들을 위한 특별조치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요. 그런데 며칠 전 이런 특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테러국으로 지정된 나라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테러국에서는 봉사활동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봉사를 금지했던 건 아니고 통상 그런 곳에서 일하려면 세금이나 사용료 같은 것을 내야 했기 때문에 테러 집단에 돈을 대주는 꼴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테러 집단을 옥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오늘 한국 한 방송국에서 한국으로 구출되어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얘기를 했습니다. 군용기를 이용해 300 몇십 명인가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현재까지 28,825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초 목표는 4만 명이었는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뒤에 중지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에 캐나다 대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봉사활동을 허락해주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대표부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게 캐나다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창의적 아니면 혁신적인 생각을 곧잘합니다.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얼마 전에 발표한 군인들의 두발, 수염, 타투 같은 것을 자유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것처럼 신병들의 상징인 짧은 머리는 더 이상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길러도 되고 따도 되고 염색해도 되고 본인 마음대로입니다. 얼굴에 문신도 가능하고 수염도 기를 수 있습니다. 피어싱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치를 취한 나라가 또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상당히 혁신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투력이라는 게 외모에 있지 않은데 이제까지는 규제가 지나치게 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각진 행동, 각진 정동 같은 게 군인의 표상처럼 여겨져 왔는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민간인들의 조언을 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정세도 불안한 현실을 감안하면 캐나다도 좀 더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를 가져야 한다면서요. 이를 위해 국민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일반 사람들 머리에서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자라는 병력을 채우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좋은 생각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캐나다군은 현재 10,000명 정도의 정규군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입대를 그만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두발, 수염, 타투 같은 제한을 없앤 것입니다. 즉 신세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 같은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시민권자만 정규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영주권자도 환영한다는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병력 보충이 시급한 모양입니다. 캐나다군은 페이도 나쁘지 않고 병영 생활도 크게 경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얘기가 길어서 이 두 가지로 끝을 맺겠습니다.